안녕하십니까. 민성훈연구소 최병철 선임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지구과학2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2 과목이 그 예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쉽게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이유로는 역시 원 과목하고 표준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2 과목을 전환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70일 정도 남았는데 70일밖에 안 남은 게 아니고 70일이나 남은 충분하게 시간이 남은 거니까 한번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시면 2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풀이를 해드릴 테니 혹시 개념이 약하신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어떤 암기사항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풀이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번 광물을 특성에 따라 구분했는데요. 지금 방해석, 석영, 후금모가 나왔고요. 일단 묽은 염산과 반응하는 대표적인 광물이 방해석입니다. 방해석이고, 그리고 쪼개짐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쪼개짐이 있는 게 흑음모랑 석영 중에 흑음모고요. 그 다음에 쪼개짐 없는 깨짐이 있는 게 석영입니다. 그래서 흑음모는 참고로 한 방향으로 쪼개지는 광물이고요. 이게 다 아직 규산염 광물이 나온 건데, 물론 방해석은 탄산염 광물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광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미리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규산염 광물 5가지 어떤 구조가 있어요. 독립상, 단사슬, 복사슬, 그 다음에 판상, 망상이 있는데 그 중에 독립상에서 대표적인 광물이 감남석이고요. 단사슬은 휘석, 복사슬은 각섬석, 그 다음에 판상은 흑음모, 망상은 석영과 장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 대 O, 즉 규소와 산소의 비율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나온 거는 이제 1대4, 1대3, 4대11, 2대5, 1대2까지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암기할 때 밑에 있는 SI를 다 4로 맞춰놔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16, 4대12, 4대11, 4대10, 4대8까지 줄여나가시면 암기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산소수도 외워주셔야 되는데, 공유산소수는 이제 독립상은 당연히 없고요. 단사슬부터 2개, 2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 3개, 그 다음에 4개.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풍화에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공유한 산소가 많아지면 전반적으로 팔을 결합을 많이 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끊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풍화에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쪼개짐, 깨짐이 방금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감남석하고 그러니까 독립상하고 망상 구조는 모든 방향으로의 결합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깨짐이 일어나고요. 단사슬하고 복사슬은 2방향, 판상은 이렇게 썰려나간 느낌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쪼개지게 되겠고, 참고로 방해석은 3방향으로 쪼개진다는 것, 요것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기출문제에서는 틀리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로 가보면 1번 A는 방해석이다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B 흑음모인데요. 흑음모 한방향 쪼개짐 맞고요. C는 유색광물이라고 했는데 석영 같은 거는 무색광물이거든요. 수정 생각하시면 돼요. 수정.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여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암기를 물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2번은 조석에 대한 문제인데, 해안에서 한 달 동안 관측한 해수면의 높이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4일의 저조, 간조 때 해수면 높이는 6m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만조하고 간조예요. 그래서
만조는 이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가득 찰 만자예요. 그래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을 때가 만조고요. 간조는 거꾸로겠죠.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을 때이기 때문에 좀 가리네요. 잠깐만요. 낮을 때이기 때문에 즉 보시면 지금 만조는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오른 데가 만조고요. 간조는 빨간색 동그라미, 즉 가장 아래쪽으로 나간 데가 간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조 때 해수면 높이를 물어봤는데 해수면 높이가 지금 2m 근처잖아요. 그래서 6m 보다 높다. 틀렸다가 되겠죠. 만조가 6m 넘는 거지 그 간조는 6m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차는 12일이 20일보다 크다고 했는데 지금 12일이 그 높이차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이 돼요. 사리가 돼요. 사리가 되는 거고, 지금 높이차가 작은 4일하고 20일 때가 조금이 됩니다. 조금. 그래서 일단 니은 조차는 12일 20일보다 크다. 즉 만조와 간조의 높이차가 조차인데요. 12일이 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0일의 달의 위상은 망이라고 했는데 일단 사리가 일어날 때는 달의 위치가 사기나 망, 즉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하고 같은 라인에 있을 때가 그 사리가 되겠고요. 조금은 상현이나 하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0일은 조금이라서 디귿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을 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조석에 대한 조금 기본적인 암기사항을 묻는 문제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 가볼게요. 예, 3번. 이것도 대기의 운동을 조금 암기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이제 시간적, 공간적 규모에 따라서 대기의 운동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A는 난류인데요. 요거를 미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B는 산곡풍과 해류풍인데 요거는 중규모, 중간규모라고 해요. 그 다음에 C는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여기 태풍도 들어요. 태풍은 저기압에서부터 생기는 거기 때문에 태풍도 들어가고요. C는 종간 규모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는요, 이제 그 편서풍 파동 가장 큰 규모의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구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가보면 일단 기억 규모는 미규모에서 지구 규모, 즉 아래로 갈수록 시간도 길어지고 공간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맞게 되겠습니다. 니은 B는 종간 규모라고 했는데 종간 규모가 아니고 중간 규모죠. 중규모 틀렸고요. 디귿 태풍은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하셨는데 중간 규모. 그다음에 태풍은 기억이 아니고 C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기억에 들어갈 만한 거로는 그 헤들리 순환 나오는 대기 대순환 이런 게 속하고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하시면 되는 거죠.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광상에 대한 역시 또 기본적인 암기 문제인데 지금 A 보니까 고령토 보크사이트 대표적인 풍화 잔류 광상이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A는 퇴적 광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B는
화성광상이 되겠죠. 왜냐면은 태적광상과 화성광상 중 하나로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면 암염은 기역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기역은 지금 화성광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염은 침전광상이기 때문에 얘는 퇴적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이 들렸고요. 니은 A는 B보다 낮은 온도에서 형성된다고 했는데 퇴적광상은 뭔가 쌓여서 되는 거고요. 화성광상은 마그마가 굳고 식어서 된 거기 때문에 마그마 하면 딱 뜨거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도는 화성광상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금은 지금 양쪽이 교집합으로 되어 있는데 태적광상, 화성광상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A에서 산출되는, 즉 태적광상에서 산출되는 금을 우리가 사금이라고 하는데, 사금은 이제 그 B로부터, 즉 화성광상으로부터 생겨서 하나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이거 정도는 좀 캐치해 두시면 좋겠죠? 아, 금은 화성광상도 되고 퇴적광상도 되는데 그 퇴적광상이 화성광상으로부터 생긴 게 하나하나 쌓이는 거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은 조금 이거 배경 지식을 약간 요하는 문제긴 한데 지금 보시면 A하고 B를 나타냈고요. 적외선 영상과 가시광선 영상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요 그림을 조금 우리은하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가시광선 영상이고요. A 같은 경우가 적외선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은하의 파장에 따른 성관 소각량을 나타내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놓치셨을 법한 게 지금 딱 그림상 보니까 니은이 뭔가 좀 파장이 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소각량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배경 지식 얘기를 했는데 소강은 파장이 짧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파장이 짧을수록 소강이 잘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파장이 기역하고 니은 중에 기역이 더 긴 거예요. 네, 이거 많이 묻히셨을 것 같은데 이번 풀이를 통해서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풀어보면 A는 가시광선 영상이다. 틀렸죠? 적외선 영상이 되는 거고요. 니은 파장은 기역이 니은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보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B는 A보다 성관 소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B는 가시광선이고요. A는 적외선이거든요. 그러면 가시광선이 적외선보다 파장이 짧아요. 예. 이게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는 파장이 뭐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에 그 전파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마이크로파도 있긴 한데 이런 순으로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이 가시광선보다 저기 파장이 깁니다. 그러면 소강은 가시광선이 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잘 일어난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을 2번으로 많이 고르셨을 것 같은데 답은 4번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6번 가볼게요. 6번. 북반구 어느 해역의 중력 이상 분포인데 그럼 중력 이상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하나 떠올리셔야 될 게 중력 이상은 실측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뺀다라는 거고 표준 중력은
위도가 클수록 더 크다라고 알고 계셔야겠죠, 이걸? 예. 표준 중력은 그 만류력과 원심력의 합력인데, 적도 쪽이 가장 작고요, 극 쪽이 가장 큽니다. 예. 그래서, 국반구는 당연히 북극 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적도 쪽이 가장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일단 풀어보면, 기억, 실측 중력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지금 A와 B의 위도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표준 중력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중력 이상을 비교해보면 A는 0 근처에 있는 거고요, B는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B가 중력 이상이 크니까 실측 중력도 B가 A보다 크다가 되겠죠. 예,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요. 니은, 표준 중력은 A가 C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지금 C가 A랑 B보다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더 저위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가 표준 중력이 더 작을 거라서 이유는 틀렸다라고 하셔야 되고, 디귿, 해수면 아래 물질의 평균 밀도를 물어봤는데 이게 해수면 아래 평균 물질의 밀도가 죄송합니다. 해수면 아래 물질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이게 그 중력 이상이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지금 B랑 C랑 중력 이상은 B가 훨씬 크고 지금 위도 자체도 B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물질이 고밀도가 더 B에 많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자, 주향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 활동인데 지질도 문제가 수능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주향을 막 재고 이렇게 물어본 문제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챙겨보면, 자, 지금 이제 잘랐어요. 잘랐죠? 잘라서 지층 모양을 만들고 그 잘린 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한 다음에 물을 채웠어요. 예. 물을 채우고 이제 긴 모서리를 모양의 A면과 B면 중 어디 면인가 대고 수평을 맞춰서 지층의 주향을 측정한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주향을 재는 과정인데 주향을 재는 방법이 많이들 놓쳤을 수 있는데요. 그 지층하고 수평면이 만나는 면에 이렇게 클리노미터가 이렇게 길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긴 면을 지층과 수평면이 만나는 부분에 대고 이게 그 수평 맞춰서 갖다 대야 돼요. 예. 그럼 지금 이제 A면이냐 B면이냐가 문제인데, B면은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위에서 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B면이고 요쪽이 A면인데, 지금 이제 의미상으로는 지금 이 수조의 그러니까 물과 닿은 면이 수평면이 되겠고요. 요 면. 그 다음에 지층에 경계선을 쭉 그어보면은 지금 요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B면에 갖다 대고 지금 주향을 재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이 B면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마가정 보면 수면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어가지고 북쪽 방향을 표시한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는 주향선을 긋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주향선은 지층과 지층의 경계에 교점을 잡고 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주향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은 게 주향선이에요, 선.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석을 해보면, 일단 기억은
맞게 되겠고요. 니은도 맞게 되겠고요. 주향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디귿이 문제인데 지층의 경사 방향이 북동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층의 경사 방향이라는 건 아래쪽을 향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쪽이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방위를 봤을 때는 동쪽이 이쪽이 되겠죠. 지금 그럼 대략 가리키는 방향이 북동쪽, 그 북하고 동해 사이에 있기 때문에 북동쪽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5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제 주향에 대해서 재는 방법을 정확히 공부 안 한 학생은 조금 헷갈리는 그런 문항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향을 잘 안 챙기신 분은 이참에 조금 주향에 대해서 챙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8번은 이 편서풍 파동. 역시 자주 물어보는 단걸 문제를 물어봤는데, 자, 8번은 이제 보시면 북반구 중위도 상공의 편서풍 파동. 그러니까 서풍이라는 얘기거든요. 서풍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따른 기압 배치인데요. 정말 기본적인 개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씩 보면, 자, A에서 공기 발산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꼭 챙기셔야 될 개념이 그 경도풍, 고기압성이냐 저기압성이냐, 그 다음에 기압골에 따른 공기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지금 북반구죠, 북반구. 그러면 지금 요 곡선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인가요? 잘 보시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저기압성 경도풍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저기압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저기압성 경도풍은 속도가 느립니다. 예. 자, 여러분이 그 풍속을 조금 비교할 줄 아셔야 되는데, 풍속은 고기압성 경도풍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직윤풍이고, 그 다음 저기압성 경도풍입니다. 그러면 저기압성 경도풍이고, 여기는 고기압성이고, 여기도 고기압성이 있을 텐데, 그러면 고기압성, 즉 공기의 풍속이 빨랐다가 A 부근부터 느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의 수렴이 일어나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발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암기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지금 상공이죠, 상공. 상공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밑에 기상 쪽은 수렴의 밑에서는 공기가 수렴해서 아래로 모이기 때문에 여기가 고기압이 되겠고요. 발산의 지상 쪽은 저기압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서풍, 서풍이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으로 샥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A에서 공기의 발산 일어난다고 했는데 A는 공기의 지금 수렴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B에서 저기압성 경도풍 맞고요. 반시계 방향이면 저기압성 경도풍 회전이고요. 시계 방향이면은 고기압성 경도풍 회전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왼쪽 같은 경우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원의 연장선에 있는 거니까 고기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기압성 경도풍. 그래서 일단 니은 맞는 거고요. 디귿 해면기압 물어봤는데 지금 밑에가 중심이 저기압이잖아요. 즉 안쪽으로 가까울수록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C가 D보다 더 저기압이겠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가볼게요. 9번은 이제 해파를 물어보셨는데, 자, 지금 1000m래요, 수심. 1000m인 다른 해역에서 A와 B의 파장을 줬는데요. A는 파장이 200이에요, 200. 예. 200이고, B는 파장이 1200이, 12만입니다, 12만. 그럼 수심이 지금 A 같은 경우는 파장보다 더 긴 거잖아요. 예. 그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파장이 정말 긴 이런 지금 해파인데, 여기 보면은 너울과 지진 해일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 12만을 보고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 파장이 매우 긴 거기 때문에 얘는 지진 해일이에요. 정말로 지진 해일은 파장이 깁니다. 그 다음 자동적으로 A는 너울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풍랑, 너울, 연안세파 이런 걸 조금 개념을 잊어먹으신 분은 이 문제를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풍랑은 이게 마루가 뾰족뾰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너울은 이게 점점 해안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둥글게 마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습니다. 마루가 뾰족한 거는 풍랑이에요. 풍랑. 틀렸고요. 니은, 비가 진행할 때 표층의 물입자는 타원 운동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하나 아셔야겠죠. 지진 해일은 대표적인 천해파입니다. 자, 천해파의 기준은 기준은 수심이 파장의 20분의 1보다 얕으면 천해파거든요. 그래서 지진의 일은 파장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거의 천해파입니다. 거의가 아니고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시 수심이 1000m인데 파장이 12만. 그러면 수심이 몇 분의 몇인가요? 대략 한 120분의 1이네요. 그래서 20분의 1보다 당연히 얕은 거니까 천해파가 되겠고요. 천해파는 이게 물입자가 원운동을 못하고 타원 운동을 하게 돼요. 심해파는 수심이 매우 깊기 때문에 표층의 물입자가 원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기가 심해파냐 천해파냐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천해파기 때문에 타원 운동 맞습니다. 디귿, 주기를 물어보셨는데, 주기는 그 속력분의 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잠깐 건너뛰었네요. 그러니까 원래 속력이 주기분의 파장인데, 이걸 이용하면 주기는 속력분의 파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속력은 천해파의 경우에 GH의 루트 값으로 구하고, 파장은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B 같은 경우는 12만이라고 지금 나오신 거죠. 그래서 밑에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수심이 1000이고요. H 1000이고 중력가속도 10이기 때문에 루트만, 즉 100이 나옵니다. 그럼 100분의 12만을 하시면 이게 120초가 아니고 1200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파도 수능에 한 문제 정도 나올 텐데 어렵게 나온 파트는 아니니까 꼭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이제 케플러 법칙이 나왔는데요. 자, 태양계 소행성 P와 Q의 공전 궤도에 긴 반지름하고 20류를 줬고요. 지금은 그림은 P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거예요. A1과 A2는 태양과 P를 잇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케플러 제2법칙이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은 같다는 거죠. 그걸로 기억은 맞는 겁니다. 케플러 제2법칙 케플레. 그 다음에 근일점 거리인데, 이제 이거 구할 때 20률이 좀 필요해요. 긴 반지름하고. 자, P를 볼게요. P는 긴 반지름이 4고 20률이 0.7인데요. 20률 구한식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률 2는요, A분의 C로 구하고요. 이 C는 초점 거리예요. 그럼 지금 P 같은 경우는 A가 4고 20률이 0.7이니까 C가 2.8인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원의 어떤 중심을 잡았을 때 지금 태양이 초점이잖아요. 요 거리가 2.8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근일점 거리는 어딘가요? 여기가 지금 근일점이잖아요. 그래서 요 거리를 물어본 거고요. 지금 긴반지름이 4니까 근일점 거리는 1.2가 되겠죠. P의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Q도 똑같이 구해보면 이게 지금 20율이 A분의 C인데 지금 A가 8이고요. E가 0.8이니까 C는 0.64 정도 나나요? 그죠? 죄송합니다. 0.64가 아니고 6.4죠. 6.4죠. 그러면 A가 8인데 C를 좀 그릴까요? 지금 타원을 그렸고요. 뭐 중심이 어딘가 이거 잠깐만요. 있겠죠? 조금 약간 찌그러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긴반지름이 8이고요. 초점 거리가 6.4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 근일점 거리는 1.6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보기 같은 경우에 지금 P는 1.2인데 Q는 1.6이니까 근일점 거리는 Q가 P보다 크다. 맞게 되겠죠? Q는 1.6이고요. P는 1.2 AU가 되겠습니다. 단위 AU니까. 그래서 맞고 디귿 공전주기를 물어봤는데 요건 이제 케플러 제3법칙이죠. 케플러 제3법칙이 뭡니까? 케플러 제3법칙이 조화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공전주기의 제곱은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거니까 지금은 긴반지름이 1대2죠. 그러면 세제곱을 하면 1대8이기 때문에 t제곱의 비율이 p하고 q가 1대8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곱을 없애내면 1대2 루트 2라는 얘기인데 즉 공전주기의 비가 2 루트 2분의 1 값이 나와요. 요게 3분의 1하고 비교인데 3은 제곱하면 9고요 2 루트 2는 제곱하면 8이잖아요. 그럼 분모가 작을수록 큰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다. 답은 3번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자, 지진인데요. 지진도 아마 한 문제 정도는 수능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것도 역시 어려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수능에서 맞추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진의 발생한 피파가 관측소 ABC에 도달했는데요. 관측소의 위치를 나타냈고요. 이 지진의 진앙은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인데 자, 문제에서 중요한 정보가요. 진원 깊이가 0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진원과 진앙이 같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원래 지진이라는 거는 땅 속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 보통 근데 지금은 여기서 진원에서 지표면에 대고 수직으로 올렸을 때 요 지점이 진앙이거든요. 근데 진원 깊이가 0이라는 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밑으로. 그러니까 진원하고 진앙이 같다라는 거고요. 관측소에 도착한 시간을 봤을 때 A가 가장 지금 진원에서 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C는 A보다 좀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역으로 만약에 찍으면 A하고 C의 거리가 조금 뭐 비슷하거나 C가 좀 더 먼 것 같죠? 예, 그래서 기역이 아니고 어디가 진원이다? 니은이 진원이자 진앙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가보면 진앙은 니은에 위치한다. 맞게 되겠고요. P파의 속도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 표가요. P파의 도착 시간이에요. 그럼 지금 B가요. 4초 걸렸잖아요.
근데 B가 진원거리가 20이기 때문에 20 나누기 4를 하시면 P파의 속도, 즉 5km/s인 걸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고요. C에서 PSC를 물어보셨는데, PSC. 자, P파 도착 시간은 6초고요. S파는 지금 속도가 3이라고 했는데, 거리가, 진원 거리가 지금 그 P파의 도착 시간을 보니까 지금 아까 속도가 5였죠? 그러면 C까지의 진원 거리는 30km일 거다. 5 곱하기 6을 해서. 그러면 S파의 도착 시간은 30 나누기 속력을 해가지고 10초일 거다라고 알 수 있거든요. 즉 P파와 S파의 도착 시간이 4초 차이 나기 때문에 PSC 4초 맞다라고 하셔서 답을 5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진도 좀 풀만하니까 개념만 공부하면 맞는 노력을 하시면 학습을 충분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가볼게요. 12번은 단열 선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그 기온하고 이슬점의 연즉 분포를 나타냈는데 자료에 대해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하셨어요. 고도 1에서 1.5까지는 절대 안정이다 라고 하셨는데 1에서 1.5를 한번 색칠을 해보면 여기 부분에서 여기가 그 기온 분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정도를 또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안정도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대기 안정도. 자, 이거는 여러분이 감률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조 단열 감률이 있고요. 수분 단열 감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온 감률을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건조 단열은 외우셔야겠죠? 이거는 키로당 10도씨씩 내려가게 되겠고요. 수분 단열 감률은 키로당 5도씨씩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 크면 즉 첫 번째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 크게 되면 요거는 절대 불안정입니다. 절대 불안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온 감률이 건조보다는 작은데 수변보다는 크게 되면 얘는 조건부 불안정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기온 감률이 수변보다도 더 작게 되면 요거는 절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고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기온 감률이 수분 단열선 한번 볼게요. 수분 단열이 지금 요 점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더 수분 단열 감률이 더 가파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 누운 걸 알 수 있죠. 이게 담기도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1에서 1.5 사이는 지금 기울기를 보니까 얘가 절대 불안정이구나. 죄송합니다. 절대 안정이구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고요. 니은 지표의 공기덩어리가 강제 상승될 때, 즉 강제로 올리게 되는데, 그럼 이건 단열 변화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상에서는 지금 불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 단열, 그러니까 건조 단열선 따라서 감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렇게. 잘 안 그려지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가다가 이슬점 감류라고 만나는 부분에서 응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그림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외워야 될 식이 상승 응력고도 식이 있는데, H는 125에 T 빼기 TD, 즉 기온에서 이슬점을 뺀 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차이가 4도잖아요. 그래서 125 곱하기 4를 하시면 500 나오죠. 500. 500이라는 거는 500m, 즉 0.5km니까 니은도 맞게 되는 거고요. 디귿. 지표의 공기 덩어리를 가열해서 26도를 만들었대요. 자, 그때 이 공기를 자발적으로 상승해서 구름을 만드냐고 했는데, 지금은 주변 기온보다 높으니까 자발적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건조 단열선 따라서 평행하게 쭉 가게 되면, 지금 이 기온선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이슬점하고 만나야지 지금 이게 구름이 생기는 건데, 만날 리 없죠.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주변보다 공기가 차가워져서 자발적으로 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슬점하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어서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4번인데, 이거는 이제 암흑물질에 대한 얘기고요. 자, 한번 보면, 어느 나선 은하에서 실체로 관측된 회전 속도 곡선을 A로 빛을 내는 물질, 보통 물질이거든요. 이게 이제 추정한 회전 속도 곡선을 B로 나타냈고요. 추정은 B로 했는데 실제는 왜 A냐 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밀도 분포를 보니까 지금 B로 한 게, 이 B로 한 게 지금 이 굵은 실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신 게 보통 물질로 하신 거고, A로 하신 게 지금 다 감안한 거니까 결국 이 A와 B의 차이, 요게 바로 암흑 물질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암흑 물질의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설명 온 거 보면, 기억, 일단 은하 중심으로부터 3km 이내에서 은하는 케플러 회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3km을 지금 가해서 보면요, 요 정도 라인에서 끊기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3km까지는 거리하고 속도가 비례해서 나가는 직선 모양이기 때문에 요거는 케플러 회전이 아니고 강체 회전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예. 케플러 회전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좀 느려져야 돼요. 예.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은하 중심으로부터 10km 부근에서는, 이 정도 부근에서는 암흑 물질의 밀도가 보통 물질 밀도보다 높다고 했는데, 지금 빨간색이 조금 초록색보다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밀도가 약간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 은하의 총질량은 A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즉 A는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을 다 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하 총질량은 당연히 A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 구하는 식도 한번 외워주세요. 은하의 총질량 M은요, G분의 RV 제곱으로 구한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디귿도 맞아서 답이 4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거는 이제 그 니콜 편광 현미경으로 관찰한 또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도 수능에서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거니까, 예, 근데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역시 맞추는 노력을 하시면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와 조금은 놔도 될 문제를 정해놓고 공부를 하시면 더 효능감이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과학투에서는 대표적으로 천체가 어려운데 이제 그거 빼고는 좀 맞출만하게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천체도 조금 이제 맞출만 해졌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그런 좀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화성암 박편을 직교 니콜 상태에서 관찰했는데요. 직교 니콜이에요. 직교 니콜. 나는 가에서 재물대를 45도 회전했을 때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A를 보니까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예. 그럼 지금 이게 직교 니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광이 일어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소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A는 광학적 이방체야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일단 디귿부터 바로 해볼게요. 디귿이 맞게 되겠고요. 자, 이 암석은 화산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화산암과 심성암의 차이 구분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조직이 화산암은 알갱이 크기 작은 지표에서 금방 식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세립질 조직이 관찰이 되는 거고요. 심성암은 알갱이가 큰 지하 깊은 곳에서 생겼기 때문에 조립질 조직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A를 보시면 지금 뭔가 이게 크기가 요즘 이게 큰 건가요? 라고 하는데 1mm 크기를 줬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안에서 광물이 다 표현되면은 세립질이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표현되면 이건 조립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크기가 잘 보시면 이게 지금 크기가 좀 사이즈가 커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딱 봐도 1mm보다는 훨씬 큰 거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립질이 아니고 조립질, 즉 심성암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 심성암이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가에서 광물 A의 다색성이라고 하셨는데 다색성은 개방니콜에서 관측되는 거잖아요. 개방니콜이면서 유색 광물이어야 되고 이방체여야 되는 거죠. 다색성 조건. 그래서 지금 일단 직교니콜이라 이거는 다색성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드디어 천체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리고 15번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은 게 배경 지식을 약간 요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풀이 들으시면서 배경 지식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BC는 지금 C지름을 나타낸 건데 C지름이라는 거는 그냥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성, 금성, 화성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주기를 보니까 C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뭔가 자주 반복이 되면서 주기가 짧죠. 네, 주기가 채 1년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구에서의 회합 주기, 우리나라 지구에 있으니까 회합 주기를 따져봐야 되는데 회합 주기가 1년보다 짧은 거는 수성밖에 없어요. 실제로 수성의 회합 주기는 약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3번 정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C는 수성이에요, 수성. 근데 문제는 이제 A하고 B가 헷갈리는데 헷갈릴만 해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배경지식 채우고요. 배경지식. 자, 금성이 가깝냐, 화성이 가깝냐는 건데 금성의 궤도 반지름은 0.7 AU 정도 되고요. 화성의 궤도 반지름은 1.5 AU 정도 돼요. 근데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아시잖아요. 1 AU인 거. 그러면 누가 지구에서 가깝나요? 금성이 가깝죠? 금성이 0.3, 화성이 0.5 가까울 때가. 그래서 이거 가장 크게 보이는 게 B가 금성이에요. 금성. A는 화성이 되겠죠. 자, 하나씩 풀어가면 공전 주기는 A, B, C라고 했는데 궤도 반지름이 클수록 주기 길잖아요. 그래서 공전 주기 순서는 이게 맞네요. 그죠? A, B, C가 맞습니다.
화성이 외행성 가장 궤도가 크니까요. 니은 기역식의 A의 적경은 태양계의 적경과 같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화성이 기역일 때가 가장 시즈름이 커요. 그럼 이거 지금 화성은 외행성이니까 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가운데 태양이 있는 거고 궤도가 이렇게 하나, 지구의 궤도, 그다음에 화성의 궤도를 잠깐만 다시 한번 그릴게요. 네, 이게 화성의 궤도라고 보면 조금 삐뚤었는데 예, 이게 태양이고 여기 지구가 있고요. 여기 화성이 있는데 그럼 충에 있을 때는 태양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태양하고 적경이 같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충에 있을 때는 태양과 정반대라서 태양과 화성의 적경 차이는요 24시간의 반, 즉 12H 정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유는 틀렸어요. 자, 니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비는 금성인데요.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된다고 했는데 니은이면 지금 비가 내행성이니까 금성은 가장 시즈름이 클 때가 내합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내합. 그럼 이제 내합으로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쪽 궤도 하나 더 그려보면 지금 금성이 여기가 내합이고요. 금성이 지금 이쪽에서 오고 있는 거죠. 내합으로. 그럼 지금 이거 동방이각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많이 푸신 분은 이제 암기 됐을 거예요. 동방이각 쪽에서 있으면은 서쪽 하늘 관측이고요. 내행성. 서방이각 쪽에 있으면은 동쪽 하늘이기 때문에 지금 동방이각이라서 금성은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요. 답은 1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보시면 이건 이제 한반도의 어떤 그 역사죠. 예. 그 늦춘군을 외우라는 소리인데 외우셨나요? 예. 그래서 하나씩 저랑 또 정리를 하시면 지금 지질계통이 4개가 있는데 고생대에 있는 게 예, 한번 따라해보시죠. 조평대경 해보세요. 조평대경. 예. 먼저 조선 늦춘군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 평안 늦춘군이 나오는 거고 다음 대동 늦춘군이 나오는 거고 디귿은 경상 늦춘군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ABC도 안 외우신 분 있을 텐데 하나씩 알려드리면 A가 태백산 분지예요. 자, 분지 지역은 우리가 퇴적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백산 분지는 이제 고생대, 조선 늦춘군과 평안 늦춘군이 생길 때 같이 생겼고요. B 같은 경우는 영남 육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계 관련해서 떠올리셔야 될 거는 선칸 부리아대에 생겼고 그 다음에 변성암이 가장 많이 관측된다는 거 요거를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C는 경상누춘군이 있는 경상분지입니다. 저 지역이 실제로 지금 경상도잖아요. 그래서 경상분지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경상분지 마찬가지로 퇴적돼서 생겼고 경상 그 누춘군이 많이 있는 그 중생대 쪽에 좀 생겼어요. 자, 하나씩 보면 자, A에는 태백산 분지죠. 적도 근처에서 형성된 지층이 분포한다고 했는데 지금 태백산 분지는 고생대 때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 적도 근처에서 생겨서 즉 남반구에서 북반구 넘어가는 과정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적도 근처에서 생긴 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영남 육계였는데요. 아까 선칸부리아대 변성암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변성암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여기 광역변성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염리가 관측이 돼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 C는 경상분지인데 지금 디귿 경상 누춘군이었잖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4번
기역, 평안노충군 형성 이후에 대규모 화감류 관입이 있었다고 했는데 요 관입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대보 조산운동하고 그 다음에 불국사 변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중생대 때 일어난 거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1, 2, 3, 4번 다 맞았으니까 답은 5번이겠죠? 동해는 여기 하나 알아두세요. 동해는요 신생대에 생겨서 신생대. 그러니까 일본이 밀려가면서 그 바다 넓어지면 생긴 게 동해거든요. 그래서 신생대에 생겼고 니은은 지금 중생대니까 형성 시기에 생긴 게 아니고 더 뒤에 동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려서 답은 5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17번부터는 이제 어려워지죠. 예. 좀 어려워지는데 힘내고 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7번 역시 이거는 이제 직윤풍 문제인데 직윤풍도 수능에서 물어보는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꼭 이제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북반구 동일이 되어 있는 지점 AB에서 연직으로 관측한 남북방향 직윤풍이 풍속 나타낸 거다. 플러스는 남풍, 마이너스 북풍이래요. 자, 지금 700헥토파스칼하고 850헥토파스칼을 줬는데요. 자, 이 자료에 설명 옳은 거. 자, 대기는 정력과 평형 상태면서 4개의 등압면 기울기는 각각 일정하다. 이게 참 다행이에요. 이게 막 혼합해서 막 준 게 아니라 등압면 기울기 각각 일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따지기는 편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자 85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직윤풍에서 동서방향에 작용하는 기압 강도력은 A가 B의 2배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직윤풍을 보자마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기압 경도력하고 전향력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전향력으로 따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압 경도력을.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동일 위도에 있는데 전향력은 구하는 식 알고 계시죠? EV 오메가 사인 파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각속도라서 거의 일정하고요. 위도도 같아요. 그러면 V에 의해서 즉 풍속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850헥토파스칼인데 풍속을 보니까 크기만 비교하면 B가 A의 2배잖아요. 그러면 전향력도 B가 A의 2배란 얘기고 그러면 기압 경도력도 B가 A의 2배란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죠. 그래서 B가 A의 2배라고 해야 됩니다. 또 과학에서 말장난 많이 하는데 당하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 A 상공의 직윤풍의 동서방향으로 작용하는 전향력의 크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700헥토파스칼하고 850의 비교인데 A끼리 비교해. A끼리. 그러면 풍속의 크기만 보면 700이 850의 3배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향력이 3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풍속이 3배라서 디귿 B에서 850헥토파스칼 대기층의 두께는 동쪽이 서쪽보다 두껍다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B에서 풍속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감안하시는 게 좋아요. 자, 풍속은 전향력은 풍속에 비례한다고 그랬고 전향력이 결국 또 기압 경도력과 같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이라는 게 공기기둥을 따지면 공기기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850헥토파스칼은 B는 플러스 8 플러스가 남풍이었죠. 남풍인데 남풍이면은 남쪽으로 부는 게 아니고 남쪽에서 불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압 경도력의 방향은 이게
지금풍이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90도니까 기압 경도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럼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 평형이니까 여기 이제 전향력의 방향이 되겠죠. 어쨌든 기압 경도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850 헥토파스칼까지 공기 기둥의 두께는 이제 그 직선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요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700은 지금 2잖아, 2. 그럼 어쨌든 지금 부호 바뀌었어요. 그러면 부풍은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럼 기압 경도력도 아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 이번에는 동쪽으로 작용할 건데 2니까 기울기는 아까보다 더 완만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00에서 850까지의 두께가 여기는 이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이니까 서쪽이 더 두꺼운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보면 18번은 이제 그 성단에 대한 문제인데 A와 B 상대 성단에서 전향점에 위치한 별의 색지수와 겉보기 등급을 줬어요. A를 보니까 색지수가 마이너스 0.1 정도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0.1을 잡아가지고 쭉 올라가 보면 이 정도가 A의 전향점이 될 것 같고요. B는 0.2니까 0.2 대충 잡아서 쭉 올라가면 이 정도가 B가 될 것 같아요. 좀 직선으로 나가야죠? 이렇게. 예. 그럼 전향점 위치 잘 보시고요. 자, 지금 전향점이라는 게 주기율 라인으로 가다가 탁 틀어버리는 데가 전향점이거든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기율 타고 가다가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색깔이 초록색깔? 예. B 같은 이렇게 타고 가다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타고 가다가 여기서 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향점이 더 B가 빠르죠. 예. 전향점이 더 먼저라는 얘기는 주기율 그 라인을 포함하는 비율은 A가 더 길게 가서 빠져나갔으니까 주기율 비율이 A가 더 크겠죠. 예.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이를 물어봤는데 자, 나이는 자, 지금 보니까 B가 먼저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이게 먼저 성장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B가 A보다 그 나이가 많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건 대략적으로 색지수로도 비교가 가능한데 색지수는 클수록 저온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B가 A보다 많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성단까지의 거리니까 이건 거리 지수인데 역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겉절이죠, 겉절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게 5 로그 R 마이너스 5인데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겉보기 등급이 6이고요. 절대 등급 대략 한 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A의 거리 지수는 대략적으로 6 정도가 나오고요. B 같은 경우는 지금 겉보기 등급이 5인데요. 절대 등급이 대략 한 2.5 정도 될까요? 그래서 거리 지수가 대략 2.5 정도예요. 그러면 A가 거리 지수가 크기 때문에 거리도 더 멉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답이 1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9번. 자, 37도 지역에서 관측한 별 S의 고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표는 별 기억, 니은, 디귿의 적경과 적이 나타냈는데요.
이 문제가 또 여러분 까다롭게 했을 것 같아요. 천체라서. 이에 대한 설명 모르는 거 곤란한데, 지금 보니까 21C에서 고도 가장 높아요. 대략. 그래서 고도 한번 보니까 대략적으로 60도 조금 넘는 그 정도 위치인데, 이게 남중고도잖아요. 그래서 남중고도 구하는 식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 써드리면, 남중고도는 90 빼기 위도 플러스 적위로 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값이 90보다 커지면 고도가 90도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꾸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특수 상황, 그러니까 위에 방법을 해봤는데 90도보다 커. 그러면은 밑에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남중고도가 대략 한 60 몇 도인데 지금 위도가 37도이기 때문에 90 빼기 37 플러스 적이 값이 대략 한 60, 한 60점 얼마? 60도 좀 넘는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가 53도인데 60도보다는 좀 한 65도라고 할까요? 그러면 지금 저기를 봤을 때 니은은 60도가 나와야 되고 디귿은 74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역은 65도 정도 나오니까 지금 이제 고도상 봤을 땐 기역이 S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기역 맞습니다. 그다음 니은 S를 관측한 시기는 6월경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여러분이 많이 놓칠 수 있어요. 이 남중 시각에 대한 어떤 비교를 통해서 그 적경 비교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적경이 좋은 게요, 이제 시간으로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단순히 뭐 남중 시각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기에 정말 좋은 어떤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역이 적경이 EH인데 21C 정도의 남중을 했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어떻게 따지면 보세요. 적경이 EH내가 21C에 남중을 했어요. 그러면 12시에 남중하는 애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9시간을 빼면 돼요. 근데 이게 24시간 기준이니까 9시간을 더하거나 5원 플러스 15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경이 대략 17C 정도 나오게 되죠. 제가 왜 12C를 구했을까요? 그죠? 태양은 12C에 남중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적경이 17C 정도 되기 때문에 여름철 일이 넘는 게 하지점일 때 적경이 6H잖아요. 예. 6시.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겨울 근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동지 근처라서 이거는 여름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6월 1, 2는 없다. 즉 니은 틀렸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디귿 S를 관측한 시간 동안 최대 고도 물어봤는데 이걸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즉, 자, 디귿이 가장 낮다고 했는데 지금 S를 관측한 시간이에요. S. 그러면 S는 18시부터 관측이 돼서 지금 대략 한 3시 반? 3시 30분 정도까지 관측이 됐는데, 선생님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태양 때문에 안 보였죠? 태양이 18시에 지니까.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고도에 대한 비교예요. 최대 고도.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는 적경이 6시입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남중을 대략적으로 적경이 지금 4시간 뒤로 간 거니까 남중 시간도 4시간 밀면 돼요. 그러면 21시에서 한 4시간 더하면 대략 1시 정도 되겠죠. 예. 이때 남중고도 60도니까 대략 한 이 정도 가서 요런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니은의 최대 고도는 60도가 되는 건데 디귿 선생님 남중고도 74도니까 얘가 가장 높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적경이 걸린 거예요. 적경이 지금 18시이기 때문에 태양이 아까 17시였죠? 네, 그래서 1시간
1시간 차이 나는 거라서 얘는요 태양이 18시에 졌으니까 디귿은 19시에 집니다. 즉 한 요정도 움직이고 끝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그러면 남중고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관측되는 시간을 지금 물어본 거니까 예, 고도가 가장 낮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보기 좀 헷갈리셨는데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3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20번인데 20번은 제가 여기서 풀 때 이거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외웠으면 하는 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이렇게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높이비에 대한 비교인데요. 자, 지금 당연히 로2가 더 클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거라서 밀도가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자주 나오는 어떤 구하는 식인데 이 높이비는 H1 대 H2는 로2 빼기 로1 대 로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원래 디테일하게 이거 구하는 식을 막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풀이니까 나중에 어떤 제 본 수업이나 이런 걸 들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지형류의 유속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A하고 B는 같은 물질 안에 있죠? 그래서 이거 위쪽 찔러보면 기울기가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형류의 유속은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즉 기억이 들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단위 질량당 연직 수압 경도력인데 이거 6월에도 물어본 적 있거든요. 그 오답 체크 제대로 하셨으면 이거 니은 맞추셨을 건데 단위 질량당 연직 수압 경도력. 그러면 연직 수압 경도력이랑 중력이랑 같아서 정력학 평형을 이루는 거였죠? 예. 그러면 지금 연직 수압 경도력을 중력으로 탁 바꿔치기 하시면요. 중력이 mg잖아요. 근데 단위 질량당이니까 이걸 m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가 되니까 당연히 B하고 C는 똑같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겁니다. 자, 디귿을 계산하실 때 제가 방금 알려드린 식이 필요한 건데 지금 수온 약층, 즉 여기 라인이 기울기가 해수면보다 기울기가 500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가로의 길이가 같잖아요. 즉 높이비가 1대 5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식 세우면 1대 500은 로2 빼기 로1 대 로1이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시면요. 500 로2는 501 로1입니다. 그 내항이고 외항이고 갖다 쓰면 비례식. 그래서 로2는 500분의 501 로1이고요. 얘는 1000분의 1002니까 1.002 로1이다 라고 해가지고 디귿 맞는 보기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형류 이 문제 나올 때 자주 나오는 어떤 물어보는 개념인데요. 마지막에 요 식은 꼭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답은 5번이죠. 5번. 5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풀이를 쭉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지구과학2 올해 수능을 같이 여러분하고 볼 거고요. 이제 아직 그 전환 시기가 제가 지금 영상 찍는 시점으로 내일까지인데 지구과학2 혹시 걱정되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과감하게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